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토비라고 합니다. 이름은 토비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선 주신 질문을 확인해 보면요. 지젤, 치아와랑 작별 인사는 잘하고 떠났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음에 또 보자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토비가 있는 자리는 마음에 드는지 매일 몇 번씩 가는데 만족스러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무료교감은요,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남겨주신 거지만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주신 질문을 다 해드리고 있지 못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계획을 좀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올해의 계획은 무료교감은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토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외로움이 많아요.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는 곳을 앞서 가거나 그곳에 바로 앞에 앉아서 기다려줍니다. 화장실이든 목욕할 때든 어딘가 가게 되면 이 아이는 바로 앞에서 앉아서 기다려줍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집안을 다니고 있지만 모든 것에 엄마를 중심에 두고 맞추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시계바늘의 작은 그 바늘 같아요.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있고요. 정확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미묘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이 아이는 엄마랑 많이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토비를 불러봅니다. 여러 친구가 있어요. 한 3-4 아이가 더 뒤에 있었습니다. 어서와 토비. 안녕하세요 라는 목소리는요. 3살에서 한 4살 정도로 그렇게 들립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다음에 또 보자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알고 싶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도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에요. 질문은 가장 좋은 예는요, 묻고 싶은 걸 정확하게 묻는 질문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질문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비춰봐도 이상한 질문은 아닌데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견종으로 오게 되니? 라고 물어야 되고요.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는요, 언제 태어나는지, 또는 언제 정말 다시 돌아와서 언제 만나게 되는지 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아이가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무언가를 들으면요, 이게 음성적으로 정보를 받으면 그나마 질문에 껴맞춰서 대답드리기가 쉬운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 언제 다시 오는지를 파란 하늘을 보여줬어요. 파란 하늘? 파란 하늘과 하얀색 하늘, 뭐 날씨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날씨 같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질문에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요.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하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종으로 오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근데 날씨에 맞추면 그거를 날씨를 견종에 맞추면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들어요. 그런데 언제 태어날 수 있는지로 언제 볼 수 있는지로 그 보여진 이미지를 답을 맞춰 껴버리면요.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여름인가? 장마인가? 비가 오려나? 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장마 때 다시 올 것 같은데요 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려요. 어디에 껴맞추느냐에 대해 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질문엔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질문은 묻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까? 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마음은 알겠는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셔서 네, 교감을 하시게 된다면 저한테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에커님을 통해서 교감을 하시더라도 이것만 잘하면요. 되게 그 에커님이 기뻐하실걸요? 네. 너무나 질문 잘해주셨다고. 그렇게 나누어서 정확히 묻고 싶은 것만 물어보세요. 마음을 알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떤 식으로 대답해 주는지.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물어봤죠. 다시 엄마에게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저 질문들을 하면 뭘 들어도 전 대답을 못 드릴 테니까요. 기쁨이 가득한 표정 중에 작은 눈망울을 본 것 같았어요. 기쁨 중에 눈망울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엄마와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우린 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는가란 물음에는 돌아온다, 계획하고 있다, 약속했다 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질문에 어떤 모습, 또 언제 다시 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저에게 또렷하게 어떤 견종으로 오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막연하게 또 물어봅니다.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라고 물어봤어요.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요. 받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약간 경사가 졌는데요. 꼬마아이가 내달리면서 연을 날리고 있어요. 경사진 곳이라 연이 굉장히 잘 날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어요. 밥 먹자라고요. 그 부름에 아이는 이내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엄마가 준비가 된다면 이 아이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네. 엄마가 그냥 불러서 왔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다시 기다리고 부르면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을 텐데요. 이 엄마는요. 밥 먹자라는 것을 준비가 되었다, 뭔가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준비가 된다면
준비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밥 얘기가 없었다면 엄마가 부르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준비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제 모든 영상을 다 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난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와도 이거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실까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 엄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어디서 만날 건가요? 어떻게 아이인지 알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나기로 계획을 했나요?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견종으로 오는지는 알고 있나요? 남자로 오는지 여자로 오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 물음에 대답을 다 하실 수 있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게 될 건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엄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주신 것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마지막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한테 와줘서 항상 고마웠고 산책 많이 못 시켜주고 건강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전했습니다. 사랑했고 행복한 시간,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남겨주신 말 그대로 일단은 전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고마운 것만을 생각하세요. 엄마의 옆에 있었던 것 중에 산책을 많이 못한 거 말고 산책을 함께 했던 것을 떠올려 주세요.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못 준 것 말고 좋아하는 간식을 주었던 것을요 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함께한 산책은 너무나 즐거웠고 맛있는 간식은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서 행한 것만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산책을 못 해준 것도 좋아하는 간식을 못 주는 행위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엄마가 행하지 않았기에 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안해 마세요 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그것을 놓아주어도 됩니다. 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이에게 산책을 함께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하지 않았거든요. 산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산책을 했다라는 건 아이도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산책을 안 했다라는 건요. 아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이 기억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간식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한가요? 아이는 간식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요. 근데 간식을 못 주는 행위는 도대체 무언가요? 아직 간식을 안 줬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이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진 것, 행해진 것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안해 하실 건 없습니다. 아이는 그런 것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이는 오로지 견주와 자기와의 이루어진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산책을 산책을 안 했다는 건 말 그대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기억에는 없어요. 간식을 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줬다 뺏은 것도 아니고 행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거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불편한 마음, 애타는 마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식을 줘서 너무 기뻐요 라는 것과요.
함께한 산책이 너무 즐거웠어요 라는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해 마세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